그래서 신용회복 지원제도라는 게 있고 배드뱅크,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 파산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용관리 관련 법규 및 제도, 대부업법이라든가 이건 이제 약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기타 법률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실채권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손 처리 같은 것도 보게 되고요. 이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실무상에서 신용 관리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과목 고객관리 및 민원 예방이요. 이쪽에서는 신용관리 담당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CS라든가 TA 이론 그리고 MOT 이런 이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 업무 모범 기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금융분쟁예방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나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를 받는 그리고 신용정보업은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경제 상식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용관리 업무를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무적인 지식들을 얻는 게 이 신용관리사 시험 과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1과목에서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채권 일반 부분 이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특히 1과목하고 2과목은 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죠,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와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효과 그리고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법 일반 부분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민법전의 구성 이런 건 이제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과 채권법이라는 제3법이 있고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이란 가족법이 있죠.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채권법 부분이고 물권법도 일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민법 총칙은 기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민법 해석 부분은요. 대전제, 소전제, 법적 결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해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전문 법률 용어가 있죠. 개념 부분이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법전의 어떤 기술의 하나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주고 뒤에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기술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추정과 간주 이 부분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제30조에 2인 이상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을 제시하면 추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간주 내지 의제는요 민법전에 뭐뭐 한 것으로 본다.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걸 일반적으로 간주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법 28조에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할 때에는 반증이 제시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반정에 의해서 복멸시킬 수 있는 게 추정이고 할 수 없는 게 간주 규정이에요. 그리고 밑에 선이 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일반 관련상 착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게 선이고요. 어떤 사정을 아는 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제3자라고 하는 게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타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런 게 있는데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가지고 그 채권 양도 같은 부분에 보면은 제3자에게 양도인이 통지를 해가지고 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권리 부분인데요. 권리에서 이제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 부분입니다. 법률 관계.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에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관한 법률상의 힘,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 구속을 받게 되는 의무를 가지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하고 구별되는 개념을요. 권한 부분만 한번 보시도록 하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데요. 예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그리고 법인 이사의 대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권한, 대표 권한. 그래서 한자를 가로를 쳐시면은 이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권능이나 권한, 그리고 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권리의 종류. 이제 권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 체계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들이 나눠져 있는지 이 부분을 기준을 아시고 이제 분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로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주시고 내용에 따른 분류는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타 분류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하고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이나 준물권, 채권이나 무체재산권, 지적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청구권은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나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내용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죠. 효력에 따른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청구권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형성권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그 예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미를 보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키워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이라 할 때 발생, 변경, 소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권리의 변경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로 미리 규정을 해두어서 사전에 사람들이 이게 형성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만 피해가 가지 않겠죠. 상대방은. 그래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게.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